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돈 관리의 큰 그림이라고 붙였습니다. 돈을 관리할 때 벌고 쓰고 저축하고 모으고 다 아는데 저는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요, 벌고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하고 투자하는 이 흐름, 얼마 주기로 돌아가죠? 한 달 단위로 돌아갈 겁니다. 월급도 한 달에 한 번씩 받을 거고요. 매월 나가는 관리비, 공과금 보통은 한 달 주기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밑에 그림은 이게 물이 흘러가는 느낌이에요. 이것들이, 이 저축과 투자라는 것들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쌓였을 때 우리의 자산이라는 형태가 됩니다. 물론 하나도 저축하지 못하고 매월 마이너스가 됐다면 빚만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우리가 빚을 내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거나 할 때 처음으로 빚을 많이 내게 된다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되는 자산과 마이너스 되는 부채의 합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수익과 지출, 그리고 남은 것을 저축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현금 흐름이라고 해요. 매월 흘러가는 흐름, 현금이 흘러간다라고 해서 현금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은 우리의 습관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좋은 현금 흐름,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건강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고 계신 자산과 부채의 그림은 제가 재무 상태라고 그랬어요. 재무 상태는 뭐냐면 흘러가는 느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딱 어느 순간을 쳐다봤을 때 우리의 상황들, 그러니까 우리 현 시점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습관의 문제라고 한다면 재무 상태는 이 습관의 결과로 인해서 만들어진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매월 흘러가는 현금 흐름과 이것들이 모여서 딱 지금을 바라봤을 때 현재 상태인 재무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되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뭐 포털 사이트나 네이버나 뭐 이런 데 검색을 해서 보다 보면 뭐 돈 관리 어떻게 했다, 효율적으로 저축했다, 아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내용들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한 달에 뭐 30만 원 저축하는데, 50만 원 저축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1000만 원을 가지고서 은행에 예금을 넣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요,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과 재무 상태에 대한 부분이 섞여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큰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랑 매월의 습관의 문제가 섞여져 있다 보니까 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현금 흐름의 관점으로 봐야 될 습관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고 모여있는 목돈이 된 이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 좀 다르다라는 걸 인지했으면 좋겠고요. 이걸 먼저 구별해내는 연습을 우리가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현금 흐름과 재무 상태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 설명을 대략 드렸는데, 그럼 우리는 이 둘 중에서 어디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거는 저는 이 질문을 좀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저는 어느 쪽에 우리가 더 강점이 있는가라고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강점이 있다는 거는 사람마다 강점의 포인트가 다를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우리 한 3, 40대 분들, 그리고 이제 은퇴를 바라보시는 5, 60대 분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우리의 강점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는 거죠. 자, 30, 40대 분들은 아직 젊죠. 그리고 모아놓은 자산은 아직 많지는 않지만 젊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는 계획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현금 흐름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 현금 흐름 하는데, 현금 흐름이 있다라는 것의 모든 전제는 우리가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30, 40대는 아무래도 5, 60대보다는 고정적인 수입을 만들어내는데 아직은 좀 강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플러스라고 표시를 한번 해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재무 상태는 마이너스냐? 아, 마이너스라고 하기에는 좀 속상하고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의 재무 상태, 즉 우리의 자산이라고 하는 게 30, 40대는 이제 형성해 나가야 될 시기다 보니까 많지 않죠. 많지 않고 이제 좋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좋은 재무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제가 동그라미라고 표시를 못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의 5, 60대는 한번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5, 60대 분들이 열심히 저축하고 돈을 모았다라고 하면 집도 있고 어느 정도의 자산도 있는 형태가 될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30, 40대 분들에 비해서는 우리의 재무 상태는 조금 나을 확률이 좀 있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이분들의 현금 흐름은 어때요?
이분들이 주로 고민하는 주제가 뭐죠? 은퇴죠. 은퇴를 왜 고민하죠? 이제 수입은 줄어들 것 같은데 쓸 돈은 여전히 있다 보니까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현금 흐름 상태는 사실은 좋진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주 러프하게 살펴본 현금 흐름과 재무 상태에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동그라미가 결국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강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자, 그 의미는 뭐냐면 젊은 분들, 30, 40대 분들은 현금 흐름에 강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좋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주변을 보면요. 내가 한 달에 버는 수입 뻔하고 지출도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냥 이 정도 수준이고 하다 보니 저축과 투자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좀 덜 하는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가 얼마 안 되는 돈, 이 5, 60대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는 돈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들인다라는 데 있어요. 물론 우리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자산을 잘 활용할 것이냐 분명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얼마 많지 않은 자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들이기보다는 우리 현금 흐름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대로 5, 60대 분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5, 60대 분들은 가지고 있는 자산이 3, 40대 분들보다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떠냐면요. 열심히 모아놓고 읽어놓은 자산을 혹시나 이제 노후에 잘못 건드릴까봐 아예 이거는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걸 전제로 두고서 다른 쪽만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한평생 열심히 읽은 돈이니까 조심해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금융이나 경제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면서 모아놓은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이분들은 앞으로 수입, 지출, 저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힘들 거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일례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일부를 수입으로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100을 고민하는 거를 5, 10이라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둘 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젊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냐면 우리의 현금 흐름을 통해서 좋은 재무 상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우리가 좀 연배가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읽어놓은 자산들을 조금 더 잘 활용해서 우리의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효율적인 자산 관리와 돈 관리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살펴봤다면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현금 흐름, 재무 상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시간을 들여서 현금 흐름이 무엇인지, 재무 상태가 무엇인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